가자. 앞 페이지 1번부터 시작합시다. 1번, 2번. 예, 2번 봅시다. 2번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다음 주 함수 y는 사인 그래프인데 가로 안에가 좀 복잡하죠. 2x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의 개형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그 네 가지 그래프 중에 하나를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일단 사인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x 앞에 개수를 가지고 난리 쳤으니까 주기 바뀌었을 거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명히 평행 이동도 했겠죠. 다만 사인 앞에 숫자는 건들지 않았으니까 폭은 건들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상수값이 따로 없으니까는 y축으로 평행 이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바뀌었고 x축으로 평행 이동 얼마만큼 됐는가만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는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식에다 쓰지 않아도 바로 계산되잖아요. a분의 2파이 얼마입니까? 파이로 바뀌었겠네요. 근데 사실 얘는 그다지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거기 보시면 x좌표를 특별히 세세하게 나누진 않아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x축을 얼마만큼 평행이동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죠.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왜요라고 하시면 2로 묶거나 하시고 난 다음에 x 플러스 2 묶여나가서 분모에 2 생겨서 6분의 파이였을 것이고, x 자리에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대입하라라는 뜻은 x축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일 테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냥 그려보시면, 원래대로라면 사인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파이까지 가는 건데, 얘가 파이인데 그거를 x축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여기만큼 왔을 것이고 여기도 이거만큼 왔을 거라고요. 높낮이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높이는 1, 그 다음에 여기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그리시면 되고요. 4등분 내고 따져보시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잡혔을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요, 3번에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3번에 그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이렇게 가볍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또 다음 거 봅시다. 3번, 4번, 5번. 네, 5번 문제 봅시다. 5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봤더니 함수가 하나 있는데 y는 절대값 2 더하기 3, 그 다음에 코사인 x 마이너스 파이 한테 전체적 절대값 씌워져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조금 시간이 소비되는 건 맞는데요, 여기 문제에서 원한 건 되게 그거보다 단순한 얘기예요. 뭘 원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F 스몰 M이라 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에 얘네 둘만 구하면 된다고요.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따라가 봅시다. 코사인은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사실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위에 폭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었을 텐데 3이 되던가 마이너스 3이 됐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이만큼 끌어올리라고 했으니까 3은 얼마가 됐겠어요? 5가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 됐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그래프까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상태까지 올 수 있는 거 알 수 있냐면요, 높이는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까지 이 사이에서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일 거라고요. 근데 그놈을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접어 올려버렸죠. 그러니까는 얘는요, 높이는 5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접혀 올라가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곳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최대값은 얼마? 5고요. 최소값은 얼마? 0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1씩 빼라라는 거니까 최대값은 얼마? 4가 됐을 거고,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됐겠구나. 아, 그래서 라지 m은 4, 스몰 m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었어요. 걔네들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6번, 7번, 8번, 네, 9번, 10번. 예, 10번 봅시다. 어휴, 야, 이건 거의 뭐 지우개가 아니라 분필인데? 누가 저렇게 알뜰하게 지우개를 썼대? (10번이었나) 네. 네, 10번 문제 보시면요,
두 함수가 있는데 fx 제대로 못 읽었으면 이 문제 조금 돌았을 가능성도 커요. fx를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 fx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파이 x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gx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함수예요.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함수가 마지막에 묻는 게 조금 귀여웠었는데 fx 마이너스 gx가 0이 되는 fx 마이너스 gx가 0이 되는 요거에 뭘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실근을 구해달라가 아니라 신근이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게 핵심이에요. 이거 개수. 그러니까 개수나 좀 불편하신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개수를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x의 값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얘가 요구하는 건요. 개수 만나는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냐면 난 그래프 상으로 쟤네들이 만나는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러면서 얘네들 각각 그려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리려면 얘를 그리는 것보다 이거를 조금 더 정리한 좌변은 그냥 fx만 놓고 우변은 gx만 놓은 다음에 fx와 gx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하게 문제를 인지하는 거죠. 거기까지 인지가 됐으면 gx를 그려보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아마 금방 눈치를 챘을 거라 봐요. 얘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근데 이제 애들이 고민하는 게 뭐였을 거냐면 요거 어떻게 그리지?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온 게 되게 중요한데 쟤를 그려야만 해. 난 지금 그릴 수 있으면 좋고가 아니라 나는 쟤를 그려야만 해요. 왜? 밑에 있는 문제들이 그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쟤를 그리려고 봤더니 저 상태는 못 그리겠어요. 그럼 조금 내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변형을 해봐야 한다고요. 코사인은 항상 변한, 그러니까 사인 삼각함수들은 사인과 코사인 사이 변한 아니면 어떤 모습을 바꾸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보였으면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 그럼 1에서 코사인 제곱 x를 빠지면 사인 제곱만 남겠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게 사인 제곱 파이 x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루트가 씌워져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제곱이 있고 루트가 있네. 그럼 지우고 뭘로 바꿀 수 있다? 절대값을 바꿀 수 있네. 따라서 얘는 뭐 있겠구나? 절대값 사인 파이 x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 문제는 접근이 다 된 겁니다. 얘는 뭘 바꾼 거냐면요. 주기를 바꿨죠. 파이분의 2파이 주기가 얼마다? 2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얘를 그릴 건데 위로 1만큼 아래로 1만큼 가는 거는 최대 최소의 값 바뀌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기가 2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2만큼 딱 되었을 때 얘가 끝난다 이거죠. 그리고 절반 잘라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그래프니까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을 건데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올리겠죠. 그런 면에서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 뒤로도 계속 왼쪽으로도 계속 저렇게 갈 건데 여기만 그려놓은 이유는 더 그려야 돼요. 그죠? 여기 3만큼 여기도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 3이라고 하면요. 절반만큼 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겠죠.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만 그리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 x-2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x축 아래쪽 내려간 부분 접어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생각해 보시면 x 절편이 2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접어 올려라라고 해서 얘가 접어 올라갔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2,0에서 여기는 요 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얘 높이가 정확하게 되니까 x가 3이었을 때 여기를 지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직선이 이렇게 왔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접어 올라가게 되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x가 1일 때 y도 1 감소하는, 그래서 여기가 1이었을 때 1 여기를 지나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럼 만나는 점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 개점이 만나게 되고 여기서 한 개점이 만나게 되고 여기서 한 개점이 만나게 되겠죠. 그 이후로 그 전에는 만날 수가 없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얘네들 실제 만나는 개수는 몇 개 되겠다?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자, 또 다음 거 가봅시다. 11번. 11번도 봅시다. 저번에 비해서 확실히 질문이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혜빈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해요? 포기하기 너무 젊지 않니? 그럼요. 포기하지 마세요. 몇 번이었죠, 근데? 11번이요. 예.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세타 값에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너희한테 미지수 혼란스럽게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써볼게요. x제곱 얘는 뭐 편하죠. 마이너스 4x를 붙었으면 헷갈려요. 마이너스 4 사인 세타까지가 상수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x를 안 갖고 있는 놈이니까 얘가 다 상수예요. 그리고 4 사인 세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하면 2차 방정식입니다. 누구에 관한? x에 관한.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판별식 d가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려고 해요. 4분의 d는 1차 식 앞에 개수의 절반. 그죠? 그러니까 2 사인 세타 되겠죠.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c도 1이니까 걔가 0이 나와야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있는 이 흰색 동그라미의 제곱이 1이 되는 순간을 말할 거고요. 그럼 흰색 동그라미가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둘 중 하나겠네요. 그래서 흰색 동그라미가 1일 때와 흰색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 봤더니 흰색 동그라미가 지금 2 사인 세타 걸랑요. 따라서 사인 세타가 얼마인 순간을 원하고 있는 거냐면 2분의 1이시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시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 조건을 봤더니 세타 값이 범위가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세타 값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세타는 뭐보다 크고 0보다는 크시고 그죠? 마지막에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인 세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프 사인 세타 그래프 한번 살짝 마음속에 꿈꾸는 그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파이까지는? 즉 0보다 작은 쪽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조건에 얘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인데 그 사이에서 높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몇 번 있어요? 라고 하시면 보시다시피 두 번이 생겨요. 이렇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리고 사인 세타 2분의 1이 되는 특수각은 우리가 1,3에서 알고 있잖아요. 몇 도입니까? 위로 길쭉한 삼각형이죠. 얼마? 3분의 뭔 소리예요? 옆으로 길쭉한 삼각형이죠? 6분의 파이요. 그럼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빠졌을 테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잡을 수가 있죠. 그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 이게 중근을 갖고 가는 세타 값을 알파고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도 비교해 줬으니까. 그랬을 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요. 코사인 베타는 6분의 5파이일 것이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6분의 파이를 빼달라. 빼고 나서 보니까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값은 4분은 그리시고 난 다음에 3분의 2파이가 가리키고 있는 점의 x좌표. 그죠? 음수값일 것이고 걔는 3분의 파이가 가리키고 있는 x좌표와 반대부를 갖고 있겠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위로 길쭉한 삼각형에서 2분의 1이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답을 짜잔 하고 구해내시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12번 13번 13번이요? 네, 13번 봅시다. x의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는 작아요 라고 하는 범위를 줬어. 이 상태에서 탄젠트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탄젠트 x 그리고 얘가 작대요. 누구보다 루트 3보다. 요거에 해의 집합을 라지 a라고 했을 때 라지 a 원소가 아닌 것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여기까지 느껴졌죠. 탄젠트 x를 내가 치환해야겠구나 생각까지 들었을 거라 봐요. 탄젠트 x를 우리 잠깐 t라고 치환합시다.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위에 있는 방정식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t 그 다음에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걔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상태인데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1하고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보니까 얘네들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일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 여기 플러스 1이 붙어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t에 관한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걔가 아래로 블록하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고, 그죠?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는 루트 3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0보다 아래쪽이거든. 그냥 축보다 아래쪽, 여기보다 아래쪽으로 하니까 요 사이 범위를 말해달라 이 얘기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t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가주시고 루트 3보다는 왼쪽으로 가주세요라는 범위를 찾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t가 아니죠. x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식은 다시 원치환 시켜보시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길 바래요. 언제? x의 값이 0과 파이 사이에서. 역시 그래프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면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0부터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오른쪽 그릴 건데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라는 생각에 여기다 점 이렇게 선 딱 그어놓고 파이 이렇게 바로 그리시면 안 돼요. 주기선을 그리고 항상 반으로 쪼갤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럼 여기가 주기고요. 거기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정근선이 되겠죠. 그럼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 나와 있을 거고요. 밑에서부터 또 이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여기 0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파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비어져 있는 상태. 이 그래프 중에서 높이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 순간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이거보다 위쪽으로 그려져야 하고, 두 번째 루트 3보단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루트 3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거보다 아래쪽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시면 그래프가 나타난 것은 이거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부분과 여기보다 위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루트 3이 되는 순간은 특수각이에요. 탄젠트는 언제 루트 3이 나옵니까? 1분의 루트 3 위로 길쭉한 삼각형 몇 도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아, 그러면 0에서부터 3분의 파이 사이면 되겠네. 근데 3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마이너스 1도 특수각의 비죠.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탄젠트가 정확하게 1이 되는 순간은 4분의 파이일 때인데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는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빠졌을 때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즉 4분의 3파이보다 오른쪽으로 가고 파이보다 왼쪽으로 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 사이에 있지 않은 걸 찾아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이에 있지 않은 건 뭐가 있습니까? 6분의 파이는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1번은 될 거고 5분의 파이는요. 그러니까 가끔 비교가 좀 힘든 값들이 있어요. 이게 누가 더 오른쪽에 있지 왼쪽에 있지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통분해 보는 거야. 거기 있는 값 중에서 3분의 2파이 한번 보시겠어요? 3분의 2파이는 비교해 보려 하는데 3분의 2파이는 일단 3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근데 뭐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되냐면 여기는 4분의 3파이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왼쪽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럼 통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통분해봤더니 얘는 얼마 됩니까? 12분의 3 곱했으니까 9파이가 될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12분의 8파이가 돼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얘가 더 왼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서 얘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 사이에 어딘가 있겠구나. 거긴 내가 지금 찾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귀찮았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역시 해보실 수 있었겠죠. 오케이? 또 갈게요. 14번. 네, 14번도 볼게. x에 대한 2차 반응식인데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 이 조건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귀엽고 반갑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부호를 갖는다. 뭐 써야겠어? 네, 판별식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판별식보다 좀 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얘는.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까지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거기서 좀 더 세밀한 조건을 뽑아낸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 뽑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갑자기 내가 짜잔 등장하면서 자, 잘생긴 선생님 이러면 너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남자 선생님 말고 잘생긴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더 걸린 거예요. 지금 얘는 뭐가 더 걸려 있냐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이요. 그러려면 너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당연한 얘기고요. and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가 되냐면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군의 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두 군의 곱은 반드시 뭐가 되겠구나. 0보다 작아겠구나. 이 조건을 사용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 14번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0이라고 생긴 조금 복잡해 보이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 제곱항, x 1차 항, 그 다음에 x에 관한 상수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중에서 근과 계수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두 근의 곱이 되는데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잡아내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뭐냐면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이 가지도 않은 세타 값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는 표정이겠는데 여기까지 풀게요. 금방 풀 것 같은데. 요거 정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괜찮은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방법 써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 바로 보였지. 사인 제곱 또는 코사인 제곱 하나를 바꿔야겠다. 그죠? 근데 이런 방법도 한번 같이 생각해 두세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여기 혹은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갖다 집어넣던 여기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갖다 집어넣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도 우리 한번 좀 배워보자는 거냐면 제곱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제곱은 양수한 게 분명하거든. 그러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버리시게 되면 얘 뭐가 됩니까? 얘 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의 완전 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여기가 0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인든 코사인든 하나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집어넣는 게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식을 어떻게 바라볼 줄도 아셔야 하냐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서 탄젠트로 문자를 통일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쓰는 아이디어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결국에 얘는 뭘 의미하냐면 탄젠트 세타가 제곱 벗겼죠. 3 넘어갔고 루트 씌우고 풀마로 가겠죠. 그러면은 뭐보다 클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클 것이고 뭐보다 작을 것이다? 루트 3보다 작을 것이다. 요거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요구한 값은 어디 사이야?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의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파이 그리고 여기에 2파이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파이일 것이고 여기가 2파이예요. 정근선 그리기 위해서 또 반으로 잘라요. 그리고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하나 왔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래프일 겁니다. 문제 보시면 조건 중에 2파이도 포함됐네요. 어머 민망해라. 여기 포함됐네요. 0도 포함됐네요. 아우 민망해라. 여기도 포함이 됐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플러스 루트 3은 이쪽에서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은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와 만나는 점들은 다 비어 있을 겁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탄젠트는 언제 결과가 루트 3이 나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탄젠트가 특수각이 루트 3이 되는 순간은 3분의 파이죠. 따라서 요 지점이 얼마다? 3분의 파이요.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왔을 테니까 3분의 4파이요. 마이너스 루트 3은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빠졌을 테니까 3분의 2파이요. 여기는 요 값은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빠졌을 테니까 3분의 5파이요. 맞죠? 네.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요 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x값은 0부터 시작해서 3분의 파이에 있던 두 번째는요. 3분의 2파이서부터 시작해서 3분의 4파이 사이에 있던 세 번째 값은요. 3분의 5파이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 있던 즉 이 값을 내가 지금 원하고 있다 이거죠. 거기에 속해지지 않은 건 누굽니까? 라는 걸 역시 또 하나하나씩 따져보시면 3번 5분의 2파이 값이 있는데 여긴 다 분모가 3분의 파이로 되어 있으니까 5분의 2파이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좀 감이 애매하잖아. 그죠? 그래갖고 그 값을 따져보려고 통분 한번 해볼게요. 얘는 15로 통분하면 되겠죠? 15로 통분했더니 15분의 얼마입니까? 6파이를 의미하게 돼요. 15분의 6파이는 얘는 15분의 얼마예요? 5파이요. 얘는 얼마예요? 15분의 10파이입니다. 15분의 6파이는 15분의 5파이보다 오른쪽에 있고 15분의 10파이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우리가 찾고 있는 범위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구해지게 돼요. 이번에 문제 푸실 때 요딴 문제가 조금 많이 있어서 귀찮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계산 빨리빨리 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너희들한테 지금 첫째 주가 지나갔으니까 선생님이 많이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중 하나 뭐가 있냐면 60분법 호두법을 바꾸는 건데
이게 지금 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문제 풀면서 사소한 연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편할 거고, 아직까지도 호도법이 낯선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문제에 대한 부담이 확 높아져 버려. 그러니까 호도법이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게, 호도법이 잘 안 받아들여지면 문제를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냥 뭐야 왜 이래,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쓸데없는 연산을 계속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연습 좀 시키려고 의도 좀 많이 집어넣습니다. 한 문제 더 풀고 쉴까요? 그냥 쉬고 할까요? 그래요. 이렇게 단결된 모습 볼 때 참 좋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또 갑시다. 15번, 16번, 16번 봅시다. 16번은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었던 문제인데, 사실 합성 자체가 되게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해 보셨으면 했어요. fx 그래프는 좋죠?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그래프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식으로 x축으로 2파이, 4파이, 6파이, 2파이씩 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위로 이제 합성되어 있는 꼬라지를 보면,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2파이에서부터는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가우스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그래프를 줬죠. 이걸 fx라고 얘기를 한대요. 말로 해주기 싫었나 봐. 그죠? gx는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gx의 그래프는 sin 2분의 1 x다. 그러니까 얘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바로 드셨을 거라 보는데, 이 그래프는요, sin 2분의 1 x 그래프는 x 앞에 개수만 건드렸으니까 주기만 달라졌어요. 주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주기 얼마입니까? 네, 4파이 이렇게 되겠죠. 주기가 4파이인 함수. 사인 그래프예요. 사인 그래프. 그래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그려달라는 그래프가 뭐였었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G 서클 fx 합성함수를 그려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려달라기보다는 개형을 잡아달라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셨는지, 그러니까 푸실 때 이거 활용했는지 봐보세요. 동그라미 3개 그렸는지. 동그라미 3개 안 그린 친구들 아직까지 합성함수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안 그렸으면 맞추셨어야죠. 안 그랬으면 맞추셨으면 돼요. 내가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수학하다 보면 머리 좋은 놈들 있어요. 머릿속에 그냥 후다닥 떠오르는 놈들. 그런 애들 자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 얘들아. 사실 그거 부러워할 거면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이길 바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어차피 삶을 부러워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우리 아빠가 김정일이었으면 좋겠어. 되게 재밌지 않니? 태어났을 때 북한이 내 거 뭐. 버튼을 눌러볼 수 있는데 핵폭탄 뭐 이런 거, 자판기 버튼이 아니라 핵폭탄 버튼 뭐, 그죠? 와, 야, 이러면 또 나 종북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가 fx고요, 여기가 gx입니다. fx부터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fx 저렇게 생겼대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주세요라고 한 거냐면, 그딴 거 없네요. 그냥 막 그리면 되겠네요. fx 입장에서 여기서 지금 끊어서 볼 수 있는 게 0에서부터 2파이까지는 한 방에 쭉 가는 그래프잖아요. 지금 하나의 그래프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번 가볼게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때 fx의 높이는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시면 fx의 높이는 0에서부터 2파이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건 이거 아니겠어요? gx 입장에서 0에서부터 2파이 사이 바뀌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 g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주기가 4파이라고 그랬으니까 2파이, 4파이,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4파이였을 때 얘는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어디만 그리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x 좌표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만, 즉 여기만 그리자 이 얘기예요. 여기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성함수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동그라미로 연결시킬 때,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마지막 동그라미 연결시킬 때 라는 뜻은 첫 번째 동그라미가 0에서부터 2파이 사이로 바뀌고 있을 때 그때 gx는 뭐 그리면 된다? 요거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도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2파이에서부터 4파이 사이까지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럼 여기서 2파이에서부터 4파이까지 그려보려 하는데 fx의 결과, 즉 높이 입장에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2파이 집어넣을 때 높이가 0, 4파이 집어넣을 때 높이가 2파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얘로 가요 또. 그러면 gx 입장에서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 뭐 그리면 됩니까? 그러시면 또다시 이거 또 그리라는 얘기죠. 이거 다시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연결시키면 이런 거예요. 2파이서부터 4파이 사이에서 누구 그려라? 얘 그려라.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만약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가 4파이에서부터 6파이 사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4파이에서부터 6파이 사이 높이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예요. 또다시 얘가 또 나와요. 그럼 그때는 또 뭐 그리면 되냐? 또 얘 그리면 되죠.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려야 될 건 뭐가 될 거냐면 이 가운데의 동그라미를 지우고 다이렉트로 여기에서 일로 연결시키는 게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싶은 G서클 fx거든요. 그럼 저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어떻게 생겼을까 예상해 보시면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선 누구 그려라? 올록 요거 그려라. 그죠? 2파이에서부터 4파이 사이에선 누구 그려라? 볼록 얘 그려라. 그럼 또 이게 또 나오겠죠. 4파이에서부터 6파이 사이에선 누구 그려라? 볼록. 그럼 얘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요. 그 그래프를 말하고 있는 게 몇 번입니까? 예, 4번이죠. 4번. 3번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 4번의 차이점은 0일 때 0에서 시작한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17번. 18번. 네. 19번. 네, 19번. 예, 그리고 20번. 네, 19, 20. 이 질문이 없을 수가 없는 게 19, 20은 제가 맞춰봐? 라고 낸 문제거든요. 근데 맞출만 했죠? 아니요, 죄송해요. 지금 그렇게 막 선생님을 한 방에 막 째려보면 저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라는 걸 느낀답니다. 여러분들. 뭐 저는 무서워하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줄 아시나 본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되게 섬세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왜 자꾸 비웃고 계시냐. 굉장히 이렇게 뭔가 섬세한 사람이라서 지금 너희들 무서워서 너희들 눈을 못 쳐다보고 있잖아요. 19번 문제는 이건 내신에서 진짜 환장할 만큼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잘 기억해두고 계세요. 잘 이런 문제 경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풀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소비해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 맞춘 사람. 오, 2명이 있네요. 민서 맞추셨어요? 잘했어요. 그것도 실력이 아껴두시지. 수능 때 쓰시지. 자, 세 숫자가 있대요. 하나는 3이고 응? 뭐라고요? 너무 수능 때 한 방에 빵 그냥 예. 국어, 영어, 수학에서 그냥 빵. 자, 그 다음 거 1 더하기 x. 그 다음에 세 번째 숫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더하기 sin x.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줬는데 이 세 개의 값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정수 x의 값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된다고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된다고요. 이게 되게 오랜만에 등장해서 사람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 조건인데 뭐냐면 삼각형 결정 조건이지 이거. 뭔지 기억나세요? 삼각형 결정 조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한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가장 긴 변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두 변이 하나는 여기서 달랑달랑거리고 있고 하나는 여기서 달랑달랑거리고 있으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삼각형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제일 긴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도 알 수 있냐면 sin x는 아무리 커봐야 집까지 게 아무리 커봐야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은 1 더하기 sin x는 아무리 커봐야 2밖에 안 돼요. 그럼 걔는 무조건 3보다 작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은 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x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가장 긴 변이 가능성 갖고 있는 게 3이던가 아니면 1 더하기 x던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긴 변이 만약에 3일 경우 나머지 두 변은 1 더하기 x일 것이고 하나는 1 더하기 sin x일 거니까 이렇게 된 나머지 두 변의 합표보다 가장 긴 변이 짧아야 돼요. 이 조건이 하나 성립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걸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은 일단 무조건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1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하나는 x가 남는 게 분명 하나 sin x가 남는 게 분명 한 텐데 그죠? 이 상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상황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냐면 x 더하기 sin x는 x는 다항함수고 sin x는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와 삼각함수를 더했을 때 그래프를 너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간단한 모습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말하고 싶은 건 되게 심오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항함수와 삼각함수를 한 방에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그럼 너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되게 타당한 거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더니 얘를 한 방에 그리는 것보다 한쪽은 삼각함수만 그려놓고 얘는 넘어가도 다항함수인 거 그대로잖아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변을 1 마이너스 sin x로 두시고 우변을 sin x로 두신 다음에 나는 sin x가 1 마이너스 x보다 큰 순간을 찾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봐보세요. 좌표평면을 이렇게 촥촥 그려놓고 sin x 그래프 그리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약간 그지 같은 게 다항함수하고 비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호도법 처음 배웠을 때 그 단위 기준을 생각하셔야만 돼요. sin의 최대값은 1이죠.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합시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파이는 3.14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한 칸, 두 칸, 세 칸 하고 조금 더 갔을 때 여기가 지금 파이예요. 3.14 정도 되는 값.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걸 굳이 또 재고 계십니까? 민망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사인 그래프 그래서 여기 있는 sin x는 0에서 시작해서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요. 그에 반해서 1-x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그래프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따라서 x자리에 1이니까 여기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요점과 여기 있는 요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그래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크길 바라냐면 노란색이 더 크길 바래요. 그럼 난 이 두 개 그래프 중에서 노란색이 더 위쪽에 그려지는 지점이 어딘가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고 노란색이 더 크니까 이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노란색이 더 크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겐게 됐을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겁내 많아요.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다 되니까. 그렇죠? 뭐가 아직 부족하겠죠? 그래서 내가 뭐 있지? 그랬더니 보니까 아까 우리가 3이 제일 긴 변이라고 확신은 못했었잖아. 뭐도 있었었냐면 1 플러스 x가 가장 긴 변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x가 가장 긴 변일 때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뭐가 될 거냐면 3 더하기 1 플러스 sin x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sin x만 냅두시고 다 넘겨버리시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1 넘어가니까 x 마이너스 3이 맞죠?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노란색 그래프로 sin x는 그려놨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그래프 하나 더 그릴 건데 얘는 x 절편이 3이에요. 3. 그럼 3.14가 여기니까 3은 여기겠죠. 여길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하냐라고 하시면 노란색이 더 커야 된대요. 노란색이 더 크려면 같아지는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셔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내가 찾는 범위는 요 사이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잠깐 놓을게요. 여기 같아진 이 값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베타라고 잠깐 놓겠습니다. 요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뭐가 될 거냐면 알파보다는 클 것이고 베타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죠. 나는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얼마입니까? 1이요. 여기가 얼마요? 0이요. 그럼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오른쪽에 1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여기는 이 베타라고 하는 값은 3보다 조금 왼쪽에 있었던 값이에요. 2점 얼마 정도 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은 0점 얼마 정도일 것이고 여기는 2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일 테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누가 있을 것이다? 1n 2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파악 되셨어요?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요. 걔네들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하셨네요. 망했다. 여기가 3이 아니었어요. 그쵸? 여기가 3.14였어요. 여기가 3.14였었고 3이 어디냐면요. 미안해요. 3이 어디냐면 이 직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절편이 3이죠. 네,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그쵸? 지금 제가 그거 실수했어요. 어쩐지 답이 틀렸더라. 순간적으로 2개라고 봤더니 3개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는 점은 3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n2가 아니라 여기가 3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니까 이게 3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니까 1과 2와 3이 있겠네요. 3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껏 다 풀어놓고 틀렸어요. 바보 같은 선생.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마지막 20번도 바로 가겠습니다. 역시 어려워요. 20번도. 그리고 20번 문제는 조금 체크해 두시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너희 중간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한 60, 70% 정도 된다고 봐.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 되게. 삼각함수와 다항함수 같이 그래프로 통해서 우리가 범위를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20번 역시 유명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20번 문제가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잠깐 좀 기억해 둬라고 했었던 그 아이디어를 아주 지랄나게 잘 이용해 먹어요. 무슨 아이디어였는지 까먹었죠. 20번 갑시다. 더워. 좀 이따 성우가 또 켜달라 할 때 켜줄게. 세타가 0에서부터 0보다 커나갔고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대. 요 사이 범위에 있을 때 y는 이라고 주어져 있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의 최대값을 알파, 최소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음 보면 진짜 당황스러운 게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환이 잘 안 돼 이거. 사인과 코사인 사이에. 선생님 아까 전에 너희한테 이 아이디어 좀 기억해놔 라고 했었던 게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몇 번이었었냐면 까먹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몇 번이었었죠? 14번이었었나요? 예, 아유 똑똑한 아이들. 예, 14번 문제. 그러니까 그때는 제곱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0보다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14번 문제 잠깐 좀 불러오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0보다 크다 이 조건에서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집어넣어도 괜찮고 코사인 제곱 세타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집어넣어도 괜찮다. 이건 제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도 좀 같이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미지수를 뭘로 통일시켰냐면 탄젠트로 통일시켰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아이디어를 잘 써먹어야만 풀리는 문제예요. 20번은.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상황에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려면 굉장히 지랄맞아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유리식인 것도 짜증나는데 그 안에 분모의 루트까지 있고 분자의 루트까지 있고 이러면 굉장히 식이 좀 뭐랄까 나한테 시비 거는 듯한 그런 착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던 차에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지금 생각하면 결과는 좀 간단한 건데 분모 분자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이 식이 아주 이쁘게도 이렇게 바뀝니다. y는 코사인 세타로 나눴으니까 얘 얼마 됩니까? 3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이 나올 테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분자는 코사인 세타 분 사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러고 바꿔놓으니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다 탄젠트로 표현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탄젠트 세타밖에 없기 때문에 치환하시게 되면 정확한 유리함수의 모습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 식에서 나는 탄젠트 세타를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y는 3-t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유리함수의 두 개의 합성함수의 구조를 갖게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세타하고 t 사이의 관계를 하나 보고요. t하고 y의 사이의 관계식 하나 끊어서 봅시다.
세타의 범위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4파이까지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탄젠트 그래프 살짝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근데 0에서부터 4파이 사이면 0에서부터 4파이 사이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탄젠트 4파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높이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리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다는 것도 자명하죠. 그럼 그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우리는 t하고 y 사이 관계식만 보면 되는데 얘는 유리함수니까 핵심이 누가 갖고 있을 거냐면 점근선이 갖고 있을 거라니까. 그래서 점근선이 얼마라 봤더니 t에 관한 점근선 얼마입니까? 3이요. 그래서 3에 선 하나 그어놓고요. 두 번째 분모 분자 최고차폐 계수비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하나 선 그어놓고요. 그리고 AD-BC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AD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2, 4, 3에 그려질 거라고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래프. 근데 이거 다 그려지는 거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만 그려라? 0에서부터 1만 사이만 그려라. 0이 여기고요. 1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와요.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최소값은 여기서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t자리에 0을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t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3분의 1 이게 최소값이 돼요. 최대값은 1 집어넣어서 나오겠죠?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2분의 2 그래서 1이 돼요.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인 거죠. 두 개의 값을 빼라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20번 문제는 이 i에 대한 경험이 있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기발한 머리로 아마 스스로 찾아냈을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삼각함수든 수학이든 다 항상 비슷한 게 뭐냐면 경험하지 않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풀 때 시간 많이 소비되셨으면 오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엔 이용해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예. 숙제는 틀린 문제 다시 오답 정리해 오시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오늘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나가는 게 삼각함수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랑 이번 겨울방학 동안 하는 두 단원이 하나가 삼각함수고 하나가 적분이더라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건데 하필이면 내가 왜 그 두 부분을 잡았는지 되게 좀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좀 어렵거든. 그 삼각함수에서 어렵다고 하는 건 지금부터가 본격적이에요.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어렵다 말할 수 있는 파트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이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너희한테 해왔던 것들 중에서 꼭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좀 조금만 솔직하게 얘기해 줘봐. 조금만. 내용이 어려워서 너네가 지금 문제를 못 푸는 거니 아니면 열심히 안 해서 못 푸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정말 내용이 못 이해할 만큼 어려워서 못 풀고 있는 거니 아니면 하루하루 조금씩 여유 부렸던 게 쌓여서 못 풀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제가 조금 여유 부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반성이 되시면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오늘부터는 그럼 여유 부리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또다시 한번 생활을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사인 법칙까지는 설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할까 아니면 쉬었다 할까 또 쉴까? 또 쉬어요? 계속 쉬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쉬는 시간 좀 짧게 가져올게. 1, 2분 안에 가져올 테니까 1, 2분 안에 그냥 화장실만 갔다 오시면 빨리 갔다 오시고 왜 이게 좀 쉬었다 갈 수밖에 없냐면 이게 영상 타이틀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될지 저도 애매해서 그래요. 테스트 프리 사인 법칙 뭐 이렇게 하기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오시고 저도 금방 들어올게요.